그치, 일정한 거야. 일정한 거. 손가락 여기서 만져버렸어. 자, 그러면 이 구간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하다는 거야, 일정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일정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교쌍을 찾을 건데 4분단 하면 무슨 시간 나왔니? 4분단 교체 시간. 얘가 비교쌍 세 번째야. 교체 시간. 교체 시간 정의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까요? 교체 시간. 실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실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교체 시간. 그럼 이제 둘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방금 형광펜으로 색깔한 그 언저리를 보면은 구간 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됐지? 길이가 짧다, 매우 짧다. 그치? 보이지? 얘가 매우 짧은 시간이야. 상대적으로 얘는 좀 긴 시간이고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문단으로 가시면은 추가 정보가 이제 오문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건데, 자 3번 추가 정보 한번 써볼게요. 추가 정보. 추가 정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자, 형광펜 들고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돼. 기억에다가 색깔할 거야. 총 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 보이지? 총 실행 시간이 총 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 이거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두시고.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총 실행 시간이 이게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그 뒤에 한번 형광펜으로 색깔해봐. 그러나로 시작되는 문장 보이지? 네. 짧고. 오, 그렇지. 그런 경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총 실행 시간이 같은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요거 어떻게 총 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을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뭔 개소리인지 지금 잘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오문단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보라는 대로 봐봐. 오문단 첫 번째 문장 있지? 거기를 보고 자 등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이것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다. 알겠지? 자 찾아봐. 오문단 첫 문장. 자 등호 왼쪽에다가 자 봐봐. 뭘 써야 될까? 총 처리 시간. 총 처리 시간을 등호 왼쪽에다 써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야? 그렇지. 여기 지금 보니까 총 실행 시간 더하기 총 실행 시간 더하기 거기 일단 형광펜으로 색깔해봐.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돼? 교체 시간에다가 또 뭘 더해? 대기 시간. 교체에다가 대기 시간까지 더합니다. 교체 시간 그 다음에 대기 시간. 자, 대기 시간을 더하는 거야. 지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등호 처리를 한 다음에 총 처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체 다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더하고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까지를 다 더한 게 총 처리 시간이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얘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총 실행 시간은 실제 처리된 거야? 아니면은 교체 대기 시간을 뺀 걸 말하는 거야? 뺀 거. 그렇지. 그걸 이해해야 돼. 일단 교체 시간이랑 대기 시간을 뺀 걸 말하는 거야. 이 총 실행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시간 가운데서 이 두 개를 뺀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그림은 안 그려볼게. 따라 그려봐. 이게 전체야, 전체. 무슨 시간? 총처리 시간. 이게 총처리 시간을 그림으로
봐야 돼. 총 처리 시간은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실행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실행하는 시간이 자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하면은 총 실행 시간은 구간 실행들의 합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구간 실행들의 합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그러니까 구간 실행 한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전부 합친 게 실행 시간 합친 게 총 실행 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그다음에 짧게, 다시 길게, 다시 짧게, 다시 길게, 짧게, 길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나눠볼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정하게 긴 시간들이 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같은 시간이야 다른 시간이야 전부? 같은 시간. 일정 이게 무슨 시간? 구간 시간이야. 1구간의 구간 시간, 2구간의 구간 시간. 구간 시간은 전부 같다 다르다? 같다. 일정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교체 시간하고 대기 시간 우리가 볼 거야. 교체 시간 말고 일단 교체 시간을 봐도 교체 시간은 그럼 어디에 나타날까요? 교체 시간은 그렇지. 교체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가운데를 다시 한번 나눠볼게. 여기까지를 나눠볼게. 교체 시간, 대기 시간. 그럼 이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노란색 빗금친 이 시간이라고 이제 해볼게요.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노란색으로 교체 시간. 자, 교체 시간은 왜 발생하는 거야? 구간이 하나니까 둘 이상이니까. 둘 이상이니까 교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빗금친 이 부분. 파란색으로 빗금친 이 부분을 무슨 시간? 대기 시간이라고 대기 시간. 대기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처리 시간은 그러니까 구간 시간들의 합에다가 교체 시간에다가 대기 시간을 다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걸 왜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다못해 일종의 이것도 컴퓨터잖아. 휴대폰도 보면은 우리가 음악 들으면서 문자 보내면서 혹은 뭐 기사를 검색하기도 하고 이러잖아. 뭐 유튜브로 선생님 강의도 들으면서 뭐 전화도 받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동시에 되진 않지만 아직은.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봐봐. 프로그램을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지문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야. 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B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A는 음악 청취라고 하자. 음악 청취. 그럼 B는 게임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C는 뭐 깨똑이라고 깨똑을 세 가지를 동시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는 동시에 돌리는 거야, 번갈아 돌리는 거야. 사실은 번갈아 돌리는 거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녀석이야. 그 다음은 자, A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B하고 C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시에라는 건 없어. 실행은 동시에 되지 않아. 그렇지. B하고 C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대기하고 있는 거야. 대기. B, C 프로그램이 대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A가 실행을 마치고 곧장 B가 시작되는 게 아니지. 뭐가 필요해? 교체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A가 다시 C의 꽁무리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시간이랑 요렇게 이제 빠지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빠지는 시간이랑 그 사이에 얘네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랑 이렇게 이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체, 대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순서는 이제 누가 오게 되는 거야? B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뭐 C가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그럼 지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문제 마지막
추가 정보 있지. 추가 정보 방금 정리한 거 보시고 51번 가볼게요. 51번. 미끄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 보니까 2번이 그냥 답으로 그냥 보이지. 왜? 1문단 마지막 문장에 실행이 종료되면 뭐라고 나왔지? 작업 큐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지워버린다라고 했으니까 등록된다라고 되어 있는 2번 선지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거였고 52번 가볼게요. 이게 다 맞아 보입니다. 52번이 다 맞아 보여요. 그쵸? 다 맞아 보여. 근데 자, 52번 문제에서는 4번 선지가 어디가 틀린 거야? 구간 실행 횟수는 안 늘어난다인데 무관한 거죠. 무관. 자, 무관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실행 보세요. 구간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한 구간에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죠? 횟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한 곡 듣는 거랑 두 곡 듣는 거랑 그러면 실행 횟수는 몇 회가 되는 거야? 2번 들었어. 두 곡을 들었어.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 그쵸? 맞죠? 근데 음악 청취하는 시간은 그쵸? 여기서 나온 대로 만약에 3분짜리를 들었어. 그러면 그 3분짜리를 들었다고 해서 두 곡을 들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해되지?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53번 문제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형광펜으로 색깔 해봐. 다음 주만 하나 있어. 자, 53번 문제에서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 거예요. 두 부분에다가 색깔을 할 건데, 아니 셋.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보기 이 문단의 두 번째 줄 보면은 P가 구간 실행 상태이다라고 나왔지. 네. P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태다. 색깔을 보시고.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Q의 순위보다 뭐가 높다? R의 순위가 더 높다. 우선순위가 있다. R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 이 문단 네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네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P의 순위를 Q보다 낮지만 P의 순위를 Q보다 낮지만 그 다음에 뭐보다 높다고? R보다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은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면 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재배치되는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업 큐에 재등록된 후에 이야기. 다시 P가 작업 큐에 재등록될 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기로 했었는데 P가 재등록되는 순간에는 얘와는 다르게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P가 실행되고 있어. 실행되는 동안에 대기하고 있는 건 뭐하고 뭐야? 그렇지. R이 우선순위가 있고 Q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기하고 있었겠지. P는 실행되고 있는 상태고 RQ는 대기 중이야. 근데 이제 얘가 실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데 재배치될 때는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Q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 P, 그 다음 R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R은 그 다음에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누가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거야? Q가 실행이 되고 얘는 다시 밀려서 P의 앞으로 뒤로 P의 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우선순위 P가 되는 거고 R은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요렇게 이제 재배치가 되면 그 다음 순위는 이제 누가 오게 되는 거야? 당연히 Q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럼 그 다음 순위는 이제 누가 올까요? Q 다음으로 내려왔던 P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두 개가 뭐냐를 찾으라는 건데 4번 선지 Q의 구간 실행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얘가 1번, 얘가 이제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Q에서 P로의 교체. 맞아요? 얘가 이제 2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얘를 체크 안 하면은 자, 저기 P의 자리에 저 Q의 자리에 뭘 넣게 돼버려? R을 넣게 돼버려. 얘만 보고 풀면은 R을 넣게 돼버린다. 그치? 얘를 봤어야 Q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이해되죠? 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넘겨서 오늘의 빅 하이라이트 이제 마지막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지문 6단계 1309 지문이에요. 초딩한테 맡겼더니 너무 쉽게 풀더라. 간단하게 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일본에서 들여온 무슨 문제니? 저 게임 있잖아, 게임. 놀이 게임. 그 뭐지? 놀이 게임? 그거요? 두뇌 트레이닝. 두뇌 훈련하는 거 있잖아. 맞아. 일본에서 들어온 거.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그거 말고 그냥 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게임 기계로 하는 거 말고 그냥 그 퍼즐 맞추기 비슷한 거 있잖아. 기억이 안 나. 오타쿠 말고 오타쿠는 잘 알고 오타쿠는 병이고. 수도쿠요? 스토크 게임이지. 네.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게임 원리가 같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 회전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사실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더라도 문제 56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사실.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면 까맣고 덜 까맣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까만 게 무슨 의미고 회색이 무슨 의미인지 더 짙은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지문 정리는 하고 시작해야겠죠? 자, 오늘 마지막 지문이 18번 지문이고요. 13학년도 13학년도 9월 평가원 지문. 자, A형 되겠습니다. 이과 아이들이 풀었던 기술 지문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문단에서 뭘 찾아야 돼? X선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X선 화제가 되겠어요. 1번 화제는 X선이라고 보시고, 자, X선이 화제라면은 X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인체 조사하는 무슨 사진? 그렇지. 무슨 사진? 비교상 1번. X선 사진이라고 바로 나와 있습니다. X선 사진. X선 사진. 이거. 자, 두 번째. 비교상 두 번째로 가시면은 X선 사진 말고 2문단 지나서 3문단 첫 줄. 그렇지. CT. 누가 더 발전된 거야? CT가 더 발전된 거야. CT가. 이제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단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X선 사진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단의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은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자, 투과율 비슷하면은 자, 구별하기 쉽다, 어렵다? 구별 X. 자,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고, 그러면은 CT는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조건에서 투과율이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구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할 때는 아니고요. 이걸 근거를 갖고 말해야죠. CT는 투과율이 비슷한데 어떻게 구별을 해내는 거냐.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직접적인 근거. 마지막 문단이 있어. 뭐라고? 첫 줄. 역투사 결과값을 합성하면, 자, 색깔. 역투사 결과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그치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투과율이 비슷하든지 간에 아주 많이 다르든지 간에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투과율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차이만 있다면 구별해내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차이에 따른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얘는 뼈의 밀도가 더 높은 뼈 부위인지 뼈의 밀도가 더 낮은 뼈 부위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려면 그 차이를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영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영상, 재형, 재구성 가능이라는 건 구별 가능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차이점. 첫 번째. 자, 두 번째 차이점은요. 방금 이미 이제 사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역투사라는 말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4문단으로 가볼게요. 5문단에 역투사 있죠. 역투사의 정의 네. 보시고 5문단의 두 번째 줄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 색깔 딱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X선은 1방향이야 양방향이야? 1방향입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야 얘는. 그렇지? 근데 얘는 한 번 쓰고 거슬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양방향. 얘가 이게 차이점이에요. 양방향. 양방향이라는 거는 여기서 무슨 개념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역투사 개념으로 가능한 거야. 투사는 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긴 뭐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환상값을 계산할 때 쏘았던 그 방향에서 거꾸로 되짚어가면서 환상값이 얼마다를 다 합치는 거야.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렇게 차이점 찾으시면 좋았던 지문이 되겠고요.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는 지문 속에서 투과율하고 환상값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56번 풀이와 관련된 개념이니까 일단 이 문단 갈까요? 이 문단에서 투과율 정의된 걸 찾아보세요. 기계가 죽고 있어. 그렇지. 보니까 투과율이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 이제 이거를 알아내는 거는 이 문단에 두 번째 문장이 있죠. 거기 보면 조사된 조사가 무슨 말이야? 쏘다. 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뭐 되거나 뭐 된다? 흡수되거나 산란. 그 다음에 또 뭐 될 수 있어요? 조직을 투과할 수 있죠. 이 투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자 이거 이렇게 막대기가 있다고 합시다. X선을 지금도 쏠 거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막대기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튕겨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명칭 한번 붙여볼까? 명칭 한번 붙여볼까요? 번호 붙여볼게 여기다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야. 방금 읽었던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있지? 1번은 뭐라고 불러야 돼? 흡수. 2번은 흡수야. 2번은 뭐지? 산란. 3번은 뭐예요? 투과. 이 가운데서 이 투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3번만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문단에 나와 있는 투과율의 개념은 튕겨져 나오는 거나 흡수되어 버리는 거나 이런 걸 다 뺀 거. 그냥 지나가는 것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얘보다 두꺼운 녀석이야. 투과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일반적으로 두께가 커지면 낮아집니다. 그치, 흡수되거나 튕겨져 나오는 게 더 많겠죠. 이해되죠? 얘가 물은 좀 너무했고 얘가 플라스틱인 경우와 돌인 경우를 비교하면 누가 더 똑같은 두께인데 돌과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누가 더 투과율이 높을까? 플라스틱. 그렇지. 투과율은 통과하는 거야. 플라스틱은 통과하기가 더 쉽겠지. 왜? 밀도가 더 낮으니까. 돌덩이는 단단하게 뭉쳐 있잖아. 알겠지? 그런 얘기야. 공기가 투과율이 높겠어? 뼈가 투과율이 높겠어? 공기가 투과율이 높겠어. 공기는 그냥 거침없이 가는 거야. 알겠지? 네 몸이 투과율이 높겠어? 아니면은 바위가 투과율이 높겠어? 그렇죠. 우리 몸이 투과율이 높겠지. 우리 몸의 7~80%가 뭐니까? 뼈냐? 너 뼈? 너 기계냐? 물론 뭘 승부는 있잖아. 일단 자, 그럼 이제 자 투과율 개념이 이제 뭔지 알겠지? 그럼 이제 환상값 찾아봐. 환상값은 저기 어디에 나와 있어? 4문단 있지? 4문단 즉으로 시작하는 문장 봐봐. 4문단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이라고 시작하는 세 번째 문장 보이냐? 환상값 찾아봐. 자, 환상값 4문단의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 자,
형광펜으로 색깔해봐.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뭐 되거나 뭐 되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서 감쇄된 총량. 여기서 감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그렇지. 흡수되거나 산란된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1, 2, 3번 중에 뭘 얘기하는 거야? 1번, 2번을 말하는 거지. 얘가 바로 무슨 값? 환상값, 환상값. 이해됐지? 그럼 이제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투과된 거, 투과되지 않은 거? 투과되지 않은 것 전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잠깐만. 얘가 환상값이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투과율은 낮아지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 투과율이 커진다 그러면은 환상값은 줄어들겠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 이해됐냐? 정반대 개념이잖아. 통과된 게 졸라 늘어났어. 그럼 흡수나 산란은 어떻게 돼야 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얘가 늘어나면. 이해됐어요? 됐냐, 안 됐냐? 됐죠? 되게. 그러니까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거꾸로의 관계이다. 그래서 문제 55번 같은 경우는 2번 선지 보면은 역투사 결과값은 결국은 역투사 결과값 밑줄을 딱 그어봐. 역투사라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되짚어서 합친다는 건데 뭘 합치는 거야? 환상값 투과율 가운데 환상값을 합치는 거야. 그 결국은 환상값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상값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거든. 그건 개소리야. 환상값이라고 하는 거는 통과되는 거, 통과되지 못하는 거? 통과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공기가 제일 통과 못하는 거야? 공기는 제일 통과하기 쉬운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틀리는 건데 56번이 이제 중요한 거죠. 56번. 자, 이제 몇 번 본다고? 56번이야. 이제 그림을 보는 거야. 정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그림 정사각형이지?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식기는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절반 크기의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왜냐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으니까 당연히 얘하고 같겠죠. 이등변 삼각형 맞아요? 오케이. 자, 지금 쏘는 방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A, B, C 가운데서 B의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B의 그래프의 방향을 알아야 돼. 그래프 결과값을. 근데 거기 보니까 가하고 나를 명명을 해놨는데 자, 질문. 정사각형은 가야 나요? 가라고 하는 녀석은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은 나예요. 맞아요. 얘가 가고 얘가 나야. 맞지?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써볼 거야. 투과율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느 녀석이 두 배라고 했어요. 누가 두 배야? 투과야. 나의 두 배야. 누가 더 커? 가가 더 크지. 가가 더 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투과율을 예를 들어서 스몰 a라고 하면은 애가 2a라면 나는 얼마야? 투과율이? 스몰 a인 거겠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더 큰 거야. 질문. 환상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환상값은 투과율과 같은 거야, 정반대? 그렇지. 정반대이네. 그렇지. 얘를 스몰 b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b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2b가 여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2b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환상값은 뭐예요? 나가 2배 더 크다는 얘기예요. 나가 2배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짙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얘가 더 그러면 예를 들어봐. 나무와 돌이라고 비교한다면 나무는 네모난 거야, 세모난 거야. 나무돌이라고 비교하면 나무 같은 거는 네모난 거야, 그렇지? 예를 들면 얘가 나무 같은 녀석이라면 얘는 돌 같은 녀석인 거야. 예를 들면 누가 더 단단해? 얘가 더 단단하다고. 누가 더 잘 막혀? 돌이 더 잘 막혀. 이 얘기. 이해됐지? 그 지문 속에서 이제 얘를 찾아야 되는데 둘 사이의 관계를 모르면은 못 푸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이제 쏘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쏘겠습니다. B의 방향은 우리가 방위로 얘기하면은 자 북쪽과 서쪽의 중간 지점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긋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부터 그거 볼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자 이렇게 그러면은 가에도 나에도 지금 통과하지 않은 녀석이니까 공기중을 가르는 녀석이지? 네. 그러면 환상값은 얼마일까요? 환상값이요? 환상값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환상값을. 좀 0. 그러니까 뭐 통과할 게 있어야지.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잖아. 통과해야 되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0이야 0. 이해됐지? 네. 이해됐냐?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중간 이 녀석의 중간 이렇게 한번 중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있죠. 삼각형의 꼭지점을 한쪽을 향해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관통하는 X선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됐나요? 이 두 경계를 기준으로 이 사이와 그 다음에 이 사이와 다시 이 사이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지나가 버리면 시작점하고 같아야 달라요. 같기 때문에 0으로 갔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죠. 네. 경계인 여기와 여기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알겠죠? 자, 질문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각선 정사각형의 대각선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삼각형 새로운 삼각형하고 나의 삼각형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제 놓고 이제 보시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0보다 큰 지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야. 점점 올라가요, 떨어져요, 환상값은? 똑같죠. 환상값은 아니 올라가요, 떨어져요. 거치는 구간을 봐봐. 거치는 구간을. 걸리적거리는 구간이 점점 길어져, 짧아져. 걸리적거리는 게 점점 길어지잖아. 네, 올라가죠. 그러면 투과율이야? 아니면은 여기 환상값이야? 우리가 찾는 거는 환상값이야, 환상값. 그렇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길어지는 거야. 네. 갈수록. 그러면은 우상향이야? 아니면 우하향이야? 우상향. 점점 올라간다고. 환상값이. 환상값이.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영수증에서. 아니 갑자기 0에서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 0에서 갑자기 틱 올라가겠지. 0이 계속 되다가 왜? 틱 그러다가 이 지점 딱 거기 스친다. 그러면은 갑자기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띡 올라가서 점점 올라가는데 최대치로 올라간 지점이 어디야? 여기겠지, 여기. 네. 여기. 그래서 여기를 임의로 기역이라고 해보고 임의로 여기를 니은이라고 해보면은 기역을 스치는, 즉 사각형의 대각선 축으로 쭉 지나가는 구간이 최대 지점이 되겠죠, 여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역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 점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계속 쭉 가죠. 그렇죠. 왜 그래요? 똑같아요. 원래는 여기만 생각하면 줄어들어야 돼, 길어져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돌이 있습니다. 더 센 녀석이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줄어든 만큼 어때요? 채워져요. 줄어든 만큼 채워져요. 새로 들어온 녀석이야. 네. 자, 쭉 가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생각해보고 여기를 생각해봐. 그럼 이건 삼각형의 높이 부분이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삼각형의 높이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요. 2개 있는 거야.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면은 얘가 길이가 2라고 하면은 이 길이는 얼마야? 1이야, 1. 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환상값으로 계산하면은 걸리적거리는 게 2배지만은 걸리적거리는 강도는 2분의 1이니까. 네, 똑같으시. 그치? 맞아요? 결국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센 거 한 개랑 약한 거 두 개랑 같은 쌤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구간이 나타나는 거냐면은 줄어들어도 보충이 되다가 줄어들어도 보충이 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같아지는 구간이 연속되다가 툭 떨어짐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바로 뭐냐? 1번이 이제 되는 거죠. 1번.
1번이. 그러니까 맨 위에 이렇게 여기죠, 여기. 이 구간이 예를 들면은 이 구간의 시작점이 기억이라면은 끝점은 어디라고 해야 돼? 니은점이라고 해야 되죠, 니은점. 그래서 이 사이는 줄어들면서도 흰색 입장에서는 줄어들지만은 노란색 입장에서는 증가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요 차이만 이해하시면 같은 데서 같은 데로 지속.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수치로 높은 수치에서 같은 수치로 일정하게 반복되는 거는 지속되는 거는 자 4번하고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1, 4번 중에 하나가 답인 거야. 1, 4번 중에 하나가. 이해됐죠?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요? 완만하게 올라가요?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4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갈 때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완만하게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죠?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지? 근데 사실 선배들이 엄청 어려워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어디를 풀어와야 돼? 19번 지문부터 24번 지문까지 또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걸 풀어와야 3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